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4일자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차트 먼저 보실게요. 애플 차트 지난주에 여기서 실적으로 확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로 끝났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밑에 올라가면 이 밑에 이렇게 지지저항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지저항선 이 안쪽에 있을 거라는 기대는 맞았는데 그 움직임 폭이 생각보다 훨씬 작았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에 또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 패러렐 채널이 쭉 연결이 돼서 이 안쪽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될 그런 여지가 아직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 작년 8월 고점이고요. 뭐 그 이상이 있었던 것도 뭐 이 정도까지라서 많이 회복해서 올라온 상황이죠. 토를 다시 한번 해서 줄여서 볼까요? 이렇게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서 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애플이 그래도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앞으로 저 경제 전망이 별로 안 좋다라고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주식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 안에 이번 주는 갇혀 있지만, 다음에 또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인데, 지지선이 지난주보다 더 올라와 있는 거. 지지선이 지난주에서는 이 빨간색 라인이 이 밑에 있던 이 레인지, 밑에서 봤던 이 레인지에서 빨간색 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위쪽. 일단은 이 빨간색 라인보다는 위쪽으로 형성이 됐고, 여기서 이 그 패러렐 채널의 로어 리밋이 더 먼저 만나는 지지선이에요. 그 다음이 빨간색, 그 다음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이 레인지를, 이때 그려놨던 이 레인지가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지울 필요는 없지만, 굳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할 필요까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오렌지색으로 바꿀게요. 그냥 그 프라이스 레벨의 하나일 뿐이 돼버렸죠, 이미. 그리고 이 레벨도 마찬가지로 무슨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이 선도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레벨들이 있고, 이 레벨들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레벨들만 모아놓은 건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레벨들 위주로 그 지지저항이 형성될 거라는 얘기고, 여기서 지난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좀 더 업, 다운을 생각했지만, 3일 전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올랐었던 그 레인지만큼 정도의 움직임밖에 보이지 않은 그 정도의 한 주였고, 다음 주도 이거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레벨이 어떤 식으로 깨져 나갈 것이냐, 여기서 이거 뭐 중요한 레벨이라고 하진 않고 참고 삼아 그리겠습니다. 이게 저장은 하지 않을게요. 2레벨 파란색으로 할까요? 뭐 2레벨과 여기 밑에 있는 다른 2레벨, 이 레인지 안에서 과연 이 밑으로 치고 내려올 것인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이 정도의 것을 보고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이게 이 레인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 그걸 잘 보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글이 별거 없었는데 이번 주는 애플이 별거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상승 레벨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서 반등해서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 로어 리밋이 깨져서 내려올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여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와서 끝났지만, 월화 떨어지고 수요일날 CPI로 오르고 목 금 떨어졌는데, 다른
주식들 이렇게 금요일날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방을 한 거고, 애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레인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레인지가 뭐 새로 만든 이 레인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레인지를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인지가 311.97이죠. 311.97 레인지. 97 레인지 이 정도가 더 깨지고 더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봐서는 아직도 여기에서는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교차돼서 새로 생긴 이 깔때기 모양의 이 레인지를 따라서 올라가려면 여기가 지지선이 될 거고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이 선과 이 선이. 그래서 거기에 이 하이 레벨 고점 레벨이 315.95 레벨이 굉장히 큰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 위쪽에 그 로컬 저항선을 어떻게 뚫고 올라갈 것인지에 따라서 얘 닿고 얘 닿으면 아무래도 한번 되튕겨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졌고요. 여기서 실적 다음에 올라갔지만 그렇게 쉽게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 레인지 안에서 묶여 있는 상태니까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더블 저항 받을 때 지지 받을 테고, 여기서는 저항 받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 레인지 안에 묶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적 관련,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쯤에서 받았던 그 AI 관련된 그 모멘텀들을 이미 이제 다 소진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어떤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방향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엔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조금 다른 패턴이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내려와서 장이 무겁다고, 그리고 여기 도지가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봤지만,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나마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었지만 수요일에 확 튀었죠. 수요일에 확 CPI 이후로 튀었고, 목요일도 같이 올라가고, 금요일장이 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지는 이 정도의 매크로의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 되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도 수요일 목요일 움직임이 좀 더 올라갔다는 거,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안쪽에서 형성되다가 빠져나왔지만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의 이 삼각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기 이 삼각 레인지 여기에서 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 안쪽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저항선과 밑에서 올라가는 지지선의 이 삼각형 꼭지점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지 내려올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그룹핑이 돼 있죠. 여기랑 그룹핑이 돼 있어서 그룹핑의 저점을 일단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점들보다는 여기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서, 이 위에 저항선 얘를 뚫고 올라가면 이 저항선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려온다고 하면 내려올 때야 여기 저항 지지선, 여기 지지선 있고요. 이거 연결 지지선이라고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 지지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다른 주식들은 큰 움직임을 안 보였었죠. 앞에 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따 보여드릴 다른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좀 레인지 무브를 보이고, 레인지가 그 CPI 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이 됐었지만 아마존은 좀 많이 움직인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올라갔었다가 이제 모멘텀을 조금씩 잃고 횡보하는 상황에서
한번 튀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도달을 했었죠. 이 도달한 것이 여기 있는 전고점이었는데 그 전고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그 하루치짜리 모멘텀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마켓은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은 다시 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또 그 다음날 저항받고 내려오고 이 저항받고 내려오는 라인이 이 전고점 라인 상한선 289.46에서 계속 더블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목요일에도 저항받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서 저항받고 빠져서 이 빨간색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밑에서 새로 형성된 업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 받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지받고 도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빨간색 레인지까지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 횡보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은 289.46 라인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다고 봤을 때 요 삼각형 이것과 이 여기를 안에서 주초에 조금 방황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다음 주 세 주 말이나 그러니까 뭐 목요일 금요일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 주 22일로 시작되는 주에서 방향을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을 그래도 결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더 이전 2021년 레벨을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빠져 내려올 것이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지만 수요일 날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글 AI 발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목금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다시 월요일날 다시 힘을 내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횡보를 할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저는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이 안쪽 레인지에서 횡보할 거라는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구글이 치고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너무 반응이 미미했죠. 그래서 이미 그 관련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미 그 좋은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크 어널리시스 상으로도 그렇고 매크로스코픽하게도 그렇고 이 수목금의 이 움직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패러렐 라인에서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패턴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그냥 새로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따라서 뭐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게 워낙 강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장이 무겁다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레인지는 굉장히 길게 끌었던 거의 한 달 이상 끌었던 레인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요. 아까처럼 이게 완전히 레인지를 벗어나서 레인지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색깔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월 20일 날 새로운 그룹 형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이 프라이스 레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5월 5일 날 다시 오슬라 라인 넘어가면서 오슬라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슬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7개 주식 중에는 제일 상승 여력이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월요일 날 올라갔지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 빠져서 이 밑에 오슬라 라인에 지지받고 그 다음 날도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서 오슬라 라인 지지받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결국은 목요일 날 만나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금요일 날도
쭉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 여기 이 연결되는 프라이스 레벨에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이 트렌드 라인 지지되는 데까지 올라와서 오슬라 근처까지 내려왔었다가 살짝 오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익스텐디드 아워에 조금 더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이번 주에 여기 이 오슬라 라인을 지지선 176.11이 이 다른 그룹과 연결되는 이 저항선 사이에서 묶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빠져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에선 지금 지지선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가는 형성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저도의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서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었고,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무슨 다른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다시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고, 하지만 여기서 트렌드 라인이 그 중간을 가로지르고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탄력을 받아서 이 플러스 레벨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이 밑에서 시작이 된다면, 갭 오픈으로서 위클리 갭이 이 업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서 형성이 된다면은 또다시 오슬라 라인 깨지면서 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는 굉장히 잘 작용을 했지만 이 이후에 한번 깨지고 나서는 작용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지선도 고려는 하시되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이 레인지 안쪽에 여기 이 정도 레인지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있는 그 프라이스 레벨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금방 치고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리지 않겠는데, 아마 다음 주에 장이 이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다시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여기서 내려오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더 그려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기다가 그릴 필요가 없죠. 이게 튀고 올라가면 뭐 의미가 없는 트렌드 라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 정도로 보고, 일단은 이 166.67, 116.12, 이 $10 안쪽에서 형성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파벳 볼게요. 지난주에 알파벳은 여기까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었었죠. 다른 주식 앞에서 몇 개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고, 월요일 날 이 레인지 끝까지 쭉 스트레칭을 했고, 화요일 날도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떨어져서 갇혀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실적이란다. 그 AI 발표했죠. 바드 발표하면서 쭉 올라갔고, 장 끝나고선 더 이제 뭐 좋은 뉴스들이 이제 그 분석 뉴스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날은 다른 주식들 빠질 때도 빠지지 않고 버티는 정도로 장이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뭐 여기 어디서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무슨 다른 전저점 정고점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쵸? 뭐 다른 게 여기서 이거를 뭐 한 게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여기에서 작용한 것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온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삼각형 안쪽에서 이쯤에서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그 중간쯤에서 빠져나온 걸로. 그리고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가던 이 트렌드 라인 그대로 남겨놨었죠. 저항선으로 쓰려고. 그런 것이 오히려 그게 갭 오픈에서 돌파된 이후에 나와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죠.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저항선으로 원래는 그려놨었는데 갭 오픈으로 시작하는 바람에 지지선으로 쓰이는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 비슷하게 났지만 금요일날 올라갔고, 뭐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테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이게 다시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테크상으로는 여기에 무슨 저항을 확실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갈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고점이 여기니까 전고점 122.46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블 지지 받아서 여기 전고점을 보면은 122.43 있죠? 43으로 전고점으로 여기서 더블 저항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내려올 확률도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전저점 영향을 받아서 124.50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전에 이 정도에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더 피보나치를 그려서 뭐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덕지도 없고요. 건덕지라면 저만 쓰는 말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정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봤을 때, 예, 여기 있는 두 개의 저항선을 보시는 게 가장 클 것 같고, 얘 분명히 여기서 지지선으로 사용됐으니까 만약에 빠지게 되면 여기도 지지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선 사용될 수 있고요. 이 올라가는 지지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거를 전저점으로 하는 지지선 114.40도 이제 이게 뚫려 내려오면은 지지선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굳이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이 점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장이 마감되는 확실한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했으니까 111.62 라인도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요.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여러 번 걸쳐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도 충분히 지지선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도 여기 이렇게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 108.18 라인도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지선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까지 하면 4개죠. 예. 그래서 4개의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네, 메타 실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좀 빠지면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지난주 장이 마감됐는데, 월요일에는 그래도 힘을 내서 월화 그리고 수요일 날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졌고요. 목금 여기서 뭐 빠진 건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뭐 챗GPT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메타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뭐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 레인지 안에서 지난주 금요일 저점과 위에 있는 저항선 236.86 사이에서 뭐 가지런히 놓여 있죠. 볼라틸리티도 별로 크지 않고, 뭐 일단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큰 주식이 아니죠.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그러니까 이게 노말이긴 한데 움직임이 그 방향성이 없었다는 거. 그냥 레인지로만 하고 나서 결국은 금요일장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려놓은 거에 지지받고 절반 정도 올라가서 마감한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저항선과 밑에 지지선에 연결되는 이 삼각점 꼭지점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른 주식들보다 빨리 온 상황이죠. 그래서 내려오면 뭐 여기 이런 데서 지지받을 거고, 여기서 새로 이렇게 그리는 트렌드 라인은 의미 없습니다.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컨펌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이미 이 트렌드 라인 그리면서 여기에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린다고 해도 아직 내려오는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 뭐 확실히 그려볼까요? 얘가 저점이 207.13이고요. 저점이 174.82네요. 이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는 이렇게 이거와 이거가 겹쳐 있는데 정확히 저항을 받았었다는 거, 이 두 개가 그게 보여져 있고요. 이제는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그려도
뭐 일단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거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죠.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올라왔었던 트렌드 라인이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선과 이 트렌드 라인이 확실하게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그룹 내에서 벌어진 이 점과 이 점이 이 그룹과 연결되는 이 지지선, 지금으로선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저점들, 전고점들과 이 트렌드 라인이 확실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삼각형 꼭지점에서 올라간다면 여기에 새로 형성된 고점, 그리고 이 위에 미리 있었던 248 프레스 레벨, 요렇게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도 248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고, 내려와도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온다고 해도 다음 주 하반 그 목금 이런 때가 돼야지 뭐 여기 닿을 여지가 있겠죠. 쭉쭉 이렇게 축축 파져서 내려올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크로가 어떻게 크게 터지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주 메타는 이 삼각형 꼭지점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 저항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 좀 디스커리징 하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약간 발끈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그 경향을 설명을 드리고, 그 경향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는지, 그리고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고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뭐 점쟁이처럼 올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를 정확히 집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제는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여러 원하는 스톡에 아니면 무슨 다른 차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을 그려가면서 테크 어널리시스를 하시는 것을 트레이닝을 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트레이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동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것도 설명 여러 번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지루하시면은 더블 스피드로 해놓고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사실은 아직 수익도 나지 않고 있지만, 수익이 나중에 난다고 해도 그 더블 해놓으면은 수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배속 해놓고서 보셔도 상관없다고 해요. 말만 잘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시면. 제가 또 그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로 해놓으셔도 됐지만,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를 하고서 말씀드린다는 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도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